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5일 화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25 74주년 기념일이라고 하네요. 예.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엔비디아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도 6.68%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어 왔던 그 수급이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어제 보였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1.09% 하락을 했고, 또 뭐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3%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P 500에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350개 종목은 오히려 이제 상승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걱정했던 쏠림이 좀 완화된다. 그러니까 쏠림이 완화되긴 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시장을 끌고 나가는 견인력 또한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뭐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이 이제 매수를 좀 강하게 하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지수가 제한적이지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론 이제 시총 1, 2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큰 폭은 아니지만 그 이제 오른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상위 랭커들이 좀 오른 게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상승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459억을 순매수했어요. 기관도 1,619억을 순매수하고 개인만 2,99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74.39포인트, 어제보다 0.3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2%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잠시 상승권을 오전에 한번 다녀왔어요, 지수가. 근데 이제 기관의 매도에 밀리면서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앉아서 그 보합 손상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오가면서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겨우겨우 플러스권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1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9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1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41.99포인트, 어제보다 0.06% 강보합이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오늘 3거래일 만에 양봉이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좀 뭐 제한적이지만 상승의 희망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2주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에서 오늘 이제 양봉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락을 멈춰 세운 거, 그거 빼고는 아직도 뭐 이게 하락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하락을 멈춘 게 오늘 이제 뭐 성과라면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당 1387원 50전에 끝나면서 어제보다 1원 50전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3,135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1,15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1,188억을 팔았고, 기관은 오히려 1,391억을 샀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나머지는 서로 이제 뭐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만 외국인과 기관이 316억, 219억 이렇게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 코스피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젠, 이거는 외국인 전부 팔았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오늘 알테오젠 샀고, 에코프로 16억 샀고, HLB 21억 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은 HLB예요. 외국인이 무려 606억을 샀고,
기관은 21억 샀고, 엔캠은 외국인이 240억 샀는데 기관은 131억을 오히려 팔았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도 이제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섹터별로 보면은 섹터별의 평균 그 상승률은 좀 올라가는데,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비교적 전체가 고루 오른 게 오늘 이제 해운, 물론 이제 STX 그린 로지스가 좀 많이 올리긴 했지만, 그건 뭐 해운 운임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10주 연속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장사 잘 되니까 해운 뭐 이렇게 올랐고, 반면에 또 이제 바이오도 이슈를 가진 종목 중심, 바이오는 철저하게 지금 이슈를 가진 종목 중심으로 뭐 움직이고 있어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당뇨, 항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글로벌 그 빅파마 세븐과 이제 뭐 기술 수출 운이 있다 이러면서도 올리고, 그러니까 전부 그런 게 하나씩 달려 있는 바이오만 오늘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 이게 이제 좀 쉬었다가 오늘 이제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금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의 가장 집중 매수 섹터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일부 초전도체도 좀 움직였고, 개별적인 뭐 그런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으로는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후공정 업체와 그 HBM 장비 공급 계약을 가지고 그 위원회 개최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트 같은 거는 그거 온도 습도 제어 장비죠, 올랐고, 현대 글로비스도 LNG 해상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일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KCS도 이건 뭐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하나 나왔는데, 실리콘 부분의 성장이 기대되고 또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수익을 개선시킨다, 이런 이제 리포트 덕분에 오늘 상승하는 그런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시장이 그 어차피 이제 주 후반에 나올 마이크론 결과, 그것 때문에 주 후반의 시장을 대비해서 좀 선택적으로 살 만한 종목만 사는, 각 주체별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살만하다는 거를 뭘로 판단하냐면 무슨 거기에 맞는 재료가 있는가, 아니면 실적이 괜찮은가, 뭐 이런 거 위주로.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조정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그 7시에는 백만개미 스쿨에서 라이브를 합니다. 이번 달 라이브를. 그래서 오늘 뭐 주제랄까, 주로 나눌 거는 이제 주식 투자와 관계되는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시황과 이제 각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는 그런 라이브를 7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쿨 가입 문의는 그냥 그 010-8290-1416 이 전화로 그냥 문자만 남기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끝나고 바로 영상이 한 10분 내로 녹화 영상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바로 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오늘이 이제 엔비디아가 연 3위를 계속해서 밀리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최고 그 가격 대비해서 15%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워닝했을 때 한번 지난주에 썸네일 제목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나도 이제 미장 간다, 국장 아니라. 항상 그럴 때가 변곡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 때문에 전부 뭐 미국장 간다가 예전에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때문에 미국장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젠슨 황이 자기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꼭지 쳤다, 꼭지 치고 이제 빠진다, 이런 의견이 어제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어제만 보다도.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진즉에 엔비디아 팔라고 했다, 이런 이제 확인 불가능한 무용담을 막 SNS에 털어놓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시장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하락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상승으로 갈 거냐,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나온 얘기가 젠슨 왕이 9,5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 이게 이제 과거에 2000년도 3월에도 이제 비슷한 게 있었죠. 시스코 악몽이라고 이렇게 증권시장에서 불리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끝났다에 더 힘을 이제 실어줬어요. 근데 과거 2000년 3월에 그 네트워킹 장비 회사인데, 여기 CEO가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거의 그때 시총의 한 80%가 날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뭐 CEO의 배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그때의 트라우마를 지금 이렇게 입혀서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그때랑 지금하고는 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장이 딱 둘이었잖아요.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서 기분 무지 좋았고, 없는 사람은 분해서 막 그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3일 연속 하락하니까 얼마나 또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또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 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주시장에는 항상 있죠.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이제 주시장인데, 예, 그런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그냥 빨랫줄 당겨놓은 것처럼 매일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주식이 왜 올라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 중에 그 재료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멀어요.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재료라는 거는 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은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뭐 지금 엔비디아, AI 그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단기적인 수급은 변동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그 명제를, 이게 무슨 엔비디아 3일 조정받았다고 뭐 이게 이제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이제 시장에 가는 거고, 그렇게 AI가 끌고 가는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AI가 이 다른 부문으로 이 확장되는 확장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워낙 커서 당분간은 주시장에서 뭐 이 AI 화두를 능가하는 그러한 거는 당분간은 좀 나타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단기적 수급이다. 단기적 수급이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꺾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만기를까지 막 참았죠, 시장이. 간다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서도 가니까 참다가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매도 우세로 바뀐 것뿐이에요. 매도 우세로 바뀐다는 게 뭐예요? 수급이 달라지는 거죠. 수급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아니야 세상 없는 주식도 못 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 대한 재료나 미래 전망이나 이런 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수급이 바뀐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럴 수밖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보내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주가가 빠지는 게 뭐가 조정이 건강한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 그 주가가 탄력을 받고 힘이 있으려면 그 시장에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평균 매입 단가가 현가하고 가까워야 돼요. 현재 가격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균 매입가가 그걸 시장에서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입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상승 에너지가 더 센 거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거 보면 아주 쌀 때 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가격과 현가, 이 프레젠트 밸류하고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손바뀜, 조정을 통해 갖고 현가도 조금 내려오고 이제 새로 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짝 붙어야 그래야 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건강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그렇게 글도 쓰고 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CNBC에도 그런 얘기가 실리고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랬더군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단계적인 수급 라인이 깨져서 밑으로 꺾이면 상당 기간 갈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안 꺾이는 범위 내에서 살짝 한번 주고 간다 이러면 뭐 그거야 뭐 별거 아니지만, 그거는 뭐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조정이죠. 시장에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현가랑 가까이 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럼 뭔가 이게 뭐 가만히 있다가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다가 야 이제 조정 끝 그러고선 올라갈 수 없잖아요. 뭔가 그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트리거라고 그러죠. 그게 뭐 있어야지 이제 조정 끝 다시 갈래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뭐 가까이는 이번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새벽으로 되는데 마이크론 이제 실적하고 컨퍼런스 콜이 열리니까 그게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뭐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뭐 일부에서는 이제 예측치가 나와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뭐 주당 수익 얼마를 보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날 나온 게 시장 기대치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그러면 그냥 예상치 정도다. 그래서 크게 다른 게 없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효과가 많이 좀 축소돼서 이게 엔비디아를 다시 움직이게 상승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런 것들을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새로운 거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PC도 있고 또 뭐 막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수급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수급을 찾고 그런 것들이 와서 생각보다 탁 임팩트를 줬는데 이게 시장 예측이랑 비슷해서 임팩트가 생각보다 약하다. 그러면 약했지만 약한 대로 수급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누적되다가 어느 날 이제 수요가 딱 다시 쓰기 시작하면 또 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미래, AI의 미래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부정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단기 수급이에요. 뭐 미국 시장인도 제가 얘기하는 매매 원칙에 뭐 11선이 딱 맞지는 않지만 미국 시장은 주로 이제 뭐 20일, 5일 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상관관계를 많이 보지만 어쨌든 간 그런 거는 그 수급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흔들리니까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도 중요한데 엔비디아 뭐 가지고 계신 분은 더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주식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수급이.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 상태를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매일. 이거는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예, 이건 매일 장 끝나면 적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매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상승하는 주식은 없어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툭 하고 튀어오르면 바로 그냥 꺾여서 더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하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내 보유 종목도 매일 수급 라인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에서 수급 라인 체크하시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매매원칙.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매매원칙이 참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지. 근데 돈 버는데 이건 귀찮은 거 아니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러니까 매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